안녕하세요, 홍작가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과 플래너의 융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왜 제가 애니어그램과 플래너를 결합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플래너를 꾸준히 쓰지 못한 이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인간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해 보냐는 것이었죠. 그 의도가 상당히 불손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을 일정 유형으로 나누어 보려는 시도 자체가 혹시 사람들을 더 쉽게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며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바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풀어가는 걸로 하고요. 제 주관적 의견이 포함되었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애니어그램에 대한 기초 지식과 플래너와 연관시켰던 배경에 대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총 9개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9개의 유형 모두 작동 원리가 다르죠. 성격이 형성되는 근본 원리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는 정식 검사를 해보시거나 앞선 영상 초간단 애니어그램 유형 찾기를 보시면서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일단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요소를 3가지로 봅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 감정, 본능이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요소는 두뇌, 심장, 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원은 하나를 의미하고요. 삼각형은 1차 유형, 아래가 뚫린 육각형 비슷한 이미지는 헥사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각각 2차 유형을 의미합니다. 물론 더 심오한 뜻은 더 있지만 여기에선 표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애니어그램 1번부터 9번까지 유형에서 3, 6, 9번은 삼각형에 위치하는 유형으로서 1차 유형이라고 불리고 나머지 1, 2, 4, 5, 7, 8 유형은 2차 유형이라고 불립니다. 처음 애니어그램을 접했을 때 1에서 9번 유형을 단순하게 외우려고 해봤는데요. 당최 헷갈리기도 하고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형을 염두하면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더라고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도형이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형 자체가 애니어그램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1에서 9번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1번 유형, 2번 유형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다 조금씩은 각 유형의 요소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서 성격이라는 것은 다 고장났는데 그나마 덜 고장난 것이 남아서 발현된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 내가 1번 유형이라면 1번 유형이 다른 2에서 9번 유형보다 덜 고장났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요소가 고장이 나지 않은 완전한 형태를 갖춘다면 그것은 완전한 존재, 신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완전한 나에게로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애니어그램은 MBTI와는 좀 다르게 약간 신비로운 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공감이 되면서 깊게 빠져들 수가 있냐, 이런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일단 애니어그램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각 요소를 엔진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사고, 감정, 본능이라는 엔진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다르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앞으로 훨씬 쉬워질 겁니다. 일단 본능이 주 엔진인 유형은 8번, 9번, 1번입니다. 장중심의 유형이죠. 감정이 주 엔진인 유형은 2번, 3번, 4번. 사고가 주 엔진인 유형은 5번, 6번, 7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그림을 좀 더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성격이 발현되려면 무조건 3개의 엔진이 있어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각 유형별로 이 3개의 엔진을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더 가정하겠습니다. 3번, 6번, 9번 유형은 삼각형에 위치한 1차 유형으로서 각각 슈퍼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이 아니라 원자력 엔진 같은 궁극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할게요. 자, 첫째, 1번의 구조입니다. 1번은 2차 유형이죠. 본능의 중심 유형인 9번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주 엔진은 본능, 보조 엔진은 감정, 예비 엔진으로서 사고 엔진을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평소엔 본능과 감정의 엔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유사시에는 사고 엔진을 쓴다고 보면 되죠. 2번의 구조는 1번과 유사해 보이지만 주 엔진이 다릅니다.
감정의 중심 유형인 3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주 엔진은 감정, 보조 엔진은 본능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비 엔진은 사고를 사용합니다.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3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의 엔진입니다. 슈퍼 엔진이죠. 그런데 이 슈퍼 엔진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항상 안정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만 가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엔 사고와 본능 엔진이 이를 대체하여 대체 엔진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3, 6, 9번은 1차 유형으로서 이 슈퍼 엔진 하나가 주 엔진, 보조 엔진, 예비 엔진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평소엔 다른 엔진이 대신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1차 유형들은 자신의 주 본능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얼핏 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어쨌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3번 감정 중심 유형으로부터 왼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주 엔진은 감정, 보조 엔진은 사고, 예비 엔진으로 본능을 사용합니다. 5번입니다. 사고 중심 유형인 6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따라서 사고가 주 엔진, 보조 엔진으로 감정을 사용하고 예비 엔진으로 본능을 사용합니다. 6번입니다. 사고 유형의 중심인 1차 유형으로서 사고 슈퍼 엔진은 가지고 있지만 평소엔 꺼져 있기 때문에 본능과 감정으로 대체합니다. 7번은 사고 중심 6번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 위치하고요. 이래서 주 엔진은 사고, 보조 엔진은 본능, 예비 엔진은 감정을 사용합니다. 8번은 본능의 중심 유형이 9번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위치하고요. 그래서 주 엔진은 본능, 보조 엔진은 사고, 예비 엔진은 감정을 사용합니다. 9번 유형은 마찬가지로 본능의 엔진이 슈퍼 엔진이라 사고와 감정 엔진이 평소에 대체 엔진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사고, 감정, 본능의 이 3요소와 각각을 연결하는 3선이 결합해서 총 9개의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 유추하면 비교적 쉽게 외워집니다. 굳이 이걸 왜 외우냐 싶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애니어그램은 1번부터 9번 유형 모두 다 알면 좋습니다.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다 아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오는 통합과 분열 같은 개념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앞서 성격은 다 고장났는데 하나만 덜 고장난 것이라 했잖아요. 결국 고장난 기능을 고치려면 원래 기능을 알아야 하는 원리와 같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을 처음 검사했을 때는 2018년쯤인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애니어그램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똑같이 제 플래너를 알려드려도 어떤 분은 재미있게 꾸준히 쓰는 반면 어떤 분은 시작도 안 하더라는 거죠. 저는 꾸그라는 온라인 초등교육 플랫폼에서 스터디 플래너를 주제로 공부법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의 반응을 보니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자기 표현이 매우 솔직한 편이기 때문이죠. 내 수업이 지루하냐 재미있냐를 비교적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저를 담당하는 매니저분은 수업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언해 주었고 그 와중에 애니어그램과 MBTI를 다시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데 플래닝 방식은 왜 같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몇 달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을 연구하는 초창기에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땡큐노트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떠오르진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연관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뭔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땡큐노트 양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본능은 먹고 자고 싸는 걸 포함한 현실 세계의 모든 걸 의미하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내 힘과 영향력을 발산하고 안정된 시스템을 추구하려는 본능일 거다. 그래서 습관 같은 것들도 결국 본능의 영역에 들어갈 거다. 규칙적인 시스템이니까. 감정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발현된다. 즉,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것. 그것이 감정이다. 사고는 말 그대로 모든 생각을 말한다. 그 생각은 지식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 혹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땡큐노트의 양식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표시하고 습관을 표현할 수 있는 도형 영역은 본능의 영역,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땡스 다이아몬드는 감정의 영역, 땡스 리딩이 표현된 영역은 사고의 영역이 될 수 있겠구나. 순간 소름 끼쳤습니다. 결국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모든 요소가 땡큐노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애니어그램의 원리를 그대로 플래너에 적용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단 양식을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었죠. 사고와 감정의 영역을 맞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꾸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당장 고등학생들부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겐 아주 중요한 시도였죠. 스터디 플래너를 각자 유형에 맞추어 쓰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기 때문이죠. 정식으로 애니어그램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 아이들마다 다른 스터디 플래닝 1대1 코칭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그동안의 패턴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학생마다 각각 전혀 다른 영역을 강조하면서 가르쳤죠. 아이들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요즘 행복하다는 피드백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마다 플래너를 다르게 써야 하는구나. 그래야 꾸준히 쓸 수 있구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시간이 잔뜩 들어간 시간표 양식을 주고 공부 기록을 적어가는 방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문으로 느껴진 사람도 있고 그것이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란 사실이죠. 경우에 따라선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자기 변형이었죠. 결국 나를 긍정적 방향으로 꾸준히 바꾸기 위한 도구로서 플래너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선 인내와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냐 맞지 않냐도 중요하잖아요. 내게 맞는 것이라야 자연스럽게 재미도 느껴질 거고 그것이 꾸준함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선 내게 맞지 않더라도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간 혹은 일정 기간 동안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내게 맞는 것이고 맞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적용해야 되는가? 또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조용히 고개를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플래너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꾸준히 쓰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나에게 맞는 플래닝 방법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말씀드려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에는 유형별로 플래너를 쓰는 방식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